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국민의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이준석 전략, 이걸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권영세 사무총장한테 연습 문제를 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부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선거운동. 그러니까 아침에 어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서 인사하는 거. 사실 대선 후보가 그런 걸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냈다. 그 다음에 젠더 특위, 게임 특위 이런 거 얘기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대략 알려졌는데 거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의도역에 내려서 그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거의 90도 인사를 3초 간격으로 한 30분 정도를 했다. 화면에도 나오더군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준석 그 대표한테 뭔가 화해의 손길을 뻗는 것 아니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주로 해석을 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꼭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냐? 대이준석 전략이. 오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 권영세 사무총장 안하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상정 자체를 막은 거죠. 일종의 우리 왜 흔히 선상반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반란입니다. 왜냐? 권영세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은 사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정을 거부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 최고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무우선권을 활용해서 그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안을 강행 처리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그 기세에 밀린 거죠. 밀려가지고 찬성으로 선회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철규 부총장도 반대하는 건 윤핵관이라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 전략기획부총장은 요 직전에 그 윤한홍 의원이 했습니다. 근데 윤한홍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윤핵관으로 지목한 3인방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가니까 그 후임을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려고 했더니 또 윤핵관이다. 아마 이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이 인선안도 함께 상정을 했는데 이것도 거부했는데 이것도 또 강행 처리를 해버렸다. 완벽하게 진압을 한 것이죠. 대표가 이거 반대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권영세 사무총장 안 같은 경우는 대표가 사실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본인하고도 친했던 사람 아닌가요? 이런 점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이제 뭔가 당무우선권이라는 당원 당규에 규정된 대로 이준석 대표한테 힘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의식을 한 것인지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지금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본다.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누가? 자기가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글을, 이 말을 자기가 했다. 그건 뭐냐면 연습 문제라고 자기가 표현은 그렇게 경박하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일종의 자기 어떤 대표로서의 선거 아이디어였다. 근데 그게 거부됐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들였으니까 자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마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을 과연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해법을 본인은 모색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거부당했다. 그러면 자기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은 과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지켜보겠다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좀 한풀 꺾인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윤석열 후보 측은 강공입니다. 뭐냐면, 자,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이제 사표를 냈었죠.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재신임을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내가 윤석열이다 하는 거를 자각을 하고 열심히 좀 뛰어달라 하고 당부를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재신임을 받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맨 첫 번째 의제로 바로 이준석 사퇴 결의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인데 당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아직 볼 수가 없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당대표 사퇴에 대해 결심을 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김태흠, 박수영, 송석준, 김정재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 의원만, 하태경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 계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 친 이준석 의원이죠. 하태경 의원만 뭐 그런 그 다수의 의견이 그 대표 사퇴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뭐 도움이 되겠냐 해서 탄핵 결의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요, 대표 탄핵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당원 당규에 보면 당원 소환제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는 이제 권리당원 100분의 20 이상,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이죠.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시도별로 100분의 10 이상인가 뭐 이렇게 해서 또 동의를 받아서, 이게 오화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엔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권리당원 5분의 1, 그런데 시도별로도 최소한도 10분의 1씩, 10% 이상씩은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를 해야 되고 그 중에 과반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원 소환제 자체도 힘들 것이고, 만약 이게 실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대선 때까지 당원 소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 벌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배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일단 의원총회의 결의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 오늘 의원총회에 조금 전에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것이다. 이 대표는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표가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답변할 책임이 있다. 대표의 의견을 듣고 대표가 그동안 이런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들어본 다음에 최종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대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는 독자적인 판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윤석열 후보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재신임했지 않습니까? 아마 약간의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판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뜻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대이준석 전략의 일환이다. 압박이죠. 압박해서 뭔가 확답을 받겠다.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확답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린다든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되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기서 아마 결의안을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의 효과는 없습니다. 정치적 효과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당원 당규상에 뭐 의총에서 결의한다고 해서 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결의죠. 정치적 결의의 파장 대단히 클 겁니다. 그걸 이준석 대표가 잘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몇 시에 참석할지는 아직 뭐 미정인데 뭐 참석을 한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대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1단계 작전이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진압입니다. 그냥 진압. 진압인데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난다는 의미는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물론 아니고 여기서도 아마 윤석열 후보한테 바로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진압작전은 2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한 압박, 그게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생각을 바꾸겠죠. 정치적 해법, 이거를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이 먼저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압박을 윤석열 후보 측도 노골적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정치적 해법을 적어도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재자는 제가 보건대는 권영세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1단계, 1, 2단계 압박, 그 다음에 정치적 해법 모색,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압박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당분간은 강력한 압박으로 갈 것이다. 이게 뭐 며칠 동안 갈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오늘 그게 가시화됐고, 아마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치적 해법의 모색을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화해의 카드를 먼저 던져주기를 윤석열 후보가 기대하고 지금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윤석열 후보로서는 일종의 벼락끈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든 이준석 대표든 이 문제는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고요. 더군다나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후보는 어떤 전략, 그거는 그냥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죠. 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현재 윤석열 후보가 취하고 있는 전략을 보면 강력한 압박 국면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마도 그런 카드는 숨겨놓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누구한테 그 카드가 먼저 나올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한테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권영세 사무총장한테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뭐 거의 진짜 아사리판 같은, 아수라장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은 배제해서 이제 결별을 했고, 이제는 이준석 문제가 남았는데, 이준석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제 오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반응을 종합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함께 한번 지켜보시면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윤곽이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